오늘 우리는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겪게 되는 어쩌면 가장 어려운 마음의 숙제, 바로 공허함과 무기력을 어떻게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30년 넘게 달려온 길에서 문득 멈춰 섰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낯선 감정 말입니다. 분명히 바라왔던 자유, 마침내 얻어낸 휴식인데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공허함. 마침에 눈을 떠도 나를 불러줄 직책이 없고 채워야 할 일정이 없다는 사실에서 오는 묘한 무기력함. 네,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퇴직 우울증 혹은 은퇴 후유증이라는 이름으로 겪어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인생의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때 나타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도기적 감정입니다. 이 감정을 인정하고 마주하는 것이야말로 제2의 인생을 아름답게 설계할 첫걸음이 됩니다. 영국의 작가 존 A. 쉐드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는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우리 삶이라는 배는 안전한 항구, 즉 과거의 안정된 직장과 역할을 떠나 이제 스스로 목적지를 정하고 새로운 바다로 나아갈 때입니다. 오늘 30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이 텅 빈 시간에 다시 설렘과 의미를 가득 채우는 4가지 지혜를 함께 찾아볼 것입니다. 첫째, 공허함의 진단. 직함이 아닌 나를 마주하기. 시청자 여러분, 은퇴 후 찾아오는 이 공허함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무엇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생긴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회사 안에서 어느 팀의 부장, 어느 부서의 책임자라는 직함으로 불렸습니다. 가정에서는 누구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라는 역할 속에 정작 진정한 나를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은퇴는 그 역할의 껍질이 벗겨지는 순간입니다. 갑자기 시간이 많아져서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주한 것은 사회적 역할의 상실과 구체적인 목표의 부재라는 2가지 큰 빈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외면하면 공허함은 무기력이라는 이름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용기 있는 자 성찰입니다. 저는 지금 이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종이를 꺼내어 보는 작은 실천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A리스트에 내가 은퇴 전에 가졌던 직함 또는 사회적 역할을 모두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목록에 X 표시를 하십시오. 그 다음 B리스트에 이 모든 것을 지웠을 때 남는 나는 누구인지, 내가 진정 좋아했던 것, 나의 가슴을 뛰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오롯이 나 자신에 대한 정의를 적어 보십시오. 직장인 혹은 엄마, 며느리, 와이프가 아니었을 때의 나는 어떤 취미를 가졌었는지, 어떤 분야에 호기심이 있었는지, 어떤 꿈을 꾸었었는지 말입니다. 이 B리스트야말로 우리가 제2의 인생에서 따라가야 할 가장 중요한 나침반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직함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 나는 자유롭고 나를 발견하는 탐험가이다라고 스스로에게 선언하십시오. 진정한 나를 찾아 나설 용기를 낼 때 공허함의 그림자는 서서히 걷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무기력을 이기는 작은 루틴의 힘. 무기력은 대개 목표 없음에서 시작되지만 그 뿌리에는 생활 리듬의 파괴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의 규칙적인 출퇴근 시간과 업무 일정은 우리 삶의 에너지 회로를 돌리는 강력한 엔진이었습니다. 비단 직장인뿐이 아닙니다. 가정을 돌보는 주부일 때 매 끼 밥을 챙기고 빨래를 돌리는 건 역시 나의 일상 엔진이었습니다. 그 엔진이 멈추면 몸과 마음은 쉽게 방전되고 무기력이라는 늪에 빠지기 쉽습니다. 무기력을 이기기 위한 핵심 원칙은
바로 작은 승리를 통한 에너지 충전입니다. 거대한 계획은 오히려 부담만 안겨줄 뿐입니다. 매일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그러나 의미 있는 최소한의 루틴을 만드십시오. 저는 세 가지 영역에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권유합니다. 첫째, 신체적 목표입니다. 이는 건강한 몸의 리듬을 되찾는 근본적인 행위입니다. 매일 오전 10시에 30분 산책하기처럼 시간과 행동을 구체화하여 적어 놓으십시오. 이때 반드시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규칙적이고 건강한 신체 활동은 무기력한 정신을 깨우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정신적 목표입니다. 하루 15분, 평소 관심 있었던 새로운 분야의 책 한 페이지 읽기와 같이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십시오. 아주 작은 배움이라도 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무기력을 밀어냅니다. 무기력은 치매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읽고 배우는 활동은 그 자체로 의미 있을 뿐더러 치매 예방에 효과도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목표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새로운 사람 또는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 또는 안부 문자 보내기를 실천하십시오. 고립감은 무기력을 심화시키지만 작은 사회적 연결은 삶의 에너지를 다시 순환시킵니다. 여러분, 은퇴 후의 루틴은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즐거운 의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작고 반복되는 루틴들이 무기력이라는 습관을 밀어내고 결국 우리 삶의 통제권을 스스로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작은 승리의 습관을 시작해 보십시오. 셋째, 가치를 발견하기. 우리가 은퇴 후에 공허함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오해, 즉 가치 상실감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결코 소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해온 일 대신 삶의 가치를 높이는 세 가지 영역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첫째, 평생 학습을 통한 자기 성장입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두었던 외국어, 악기 연주, 역사 공부 등 새로운 배움을 시도하세요. 요즘 나오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핸드폰의 세부 기능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거나 요즘 젊은이들이 쓴다는 AI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뇌에 활력을 주고 삶의 새로운 목표와 자극을 줍니다. 셋째, 사회적 기여, 즉 나눔입니다. 나의 가치를 타인에게 나누는 봉사활동이야말로 공허함을 채우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이러한 나눔과 봉사의 가치에 대해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을 안겨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봉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봉사이다. 우리들은 남을 위해 살 때만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내 것을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흘려보내 타인을 이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가장 쉽게 시작하고 빠르게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365 자원봉사 포털 활용하기입니다. 전국 봉사활동이 집계되는 공식 웹사이트입니다. 원하는 지역을 설정하여 검색만 하면 현재 모집 중인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 노인복지관 사이트에서도 봉사활동 지원이 가능합니다. 은퇴 후의 시간은 우리가 오랜 세월 축적한 지혜를 세상과 나누는 가장 아름다운 황금기입니다. 넷째, 자유를 누리는 마음가짐.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제2의 인생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완벽주의와 조급함입니다. 노년의 지혜는 완벽함보다 즐거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나 도전을 시작할 때 잘해야 한다, 남에게 보여줄 만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완전히 버리십시오. 그저 배우고 시도하는 과정, 그 자체에서 오는 순수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은퇴 후 삶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림을 못 그려도 좋고 노래를 잘 못 불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시간을 오롯이 즐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년의 지혜는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시간을 때우기 위해 의무감으로 모임에 나가거나 하기 싫은 일로 일정을 채우지 마십시오. 당신의 남은 인생에서 무엇을 할지, 그리고 무엇을 하지 않을지는 온전히 당신의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거절할 수 있는 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하고 이 자유를 만끽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노후 설계입니다. 노년의 지혜는 정년은 없다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할에서 은퇴했을 뿐, 삶 자체에서 은퇴한 것이 아닙니다. 삶은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는 성장 과정이며 배움과 도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매 순간을 새로운 실험이라 생각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존 셰드의 명언처럼 우리의 삶이라는 배는 안전한 항구를 떠나 스스로 목적지를 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통해 당신의 존재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해 나가십시오. 이 세 가지 마음가짐을 통해 공허함을 능동적인 자유와 평화로 바꿔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로 가장 좋은 극복 방안은 노년의 소일거리 찾기입니다. 경제적 수입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좋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큰 수입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벌어들인 돈은 자존감을 높여주고 정기적인 활동은 무기력을 막아주며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재취업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시간의 유연성을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첫째, 시간의 유연성을 활용한 활동입니다. 은퇴 후에 가장 큰 자산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단기적, 파트타임 형태로 활용하십시오. 시니어 공공 일자리를 찾아보세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하십시오. 스쿨존 교통 도우미, 공원 환경관리, 공공시설 안내 등 신체적 부담이 적고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들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즌별 특화 아르바이트도 고려 가능합니다. 선거철의 투표관리 요원, 명절 기간의 선물 포장 등 짧은 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며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듭니다. 둘째, 나만의 창작물을 생산하세요. 그림을 그려도 좋고 글을 써도 좋습니다. 식물을 키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이러한 생산물들을 온라인에서 나누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본인이 잘 아는 분야, 예를 들면 요리 레시피, 간단한 정원 관리법 등에 대해 사진과 글을 작성해 온라인에 게시해 보세요. 이러한 소일거리 활동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쓸모있고 사회에 기여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전달해 줍니다. 경제 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은 곧 여러분의 독립성과 자신감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입니다. 활동을 시작하실 때는 무리하지 않고 주 2, 3회, 하루 3, 4시간 이내의 활동부터 천천히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퇴라는 인생의 큰 전환점에서 마주하는 공허함과 무기력을 어떻게 지혜로 바꾸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직함과 역할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던 책임감은 내려놓으시고 그 자리에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로움을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단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설렘 가득한 종소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수십 년의 폭풍우와 거친 파도를 헤쳐온 능숙한 선장이십니다. 당신이 살아온 그 세월의 지혜와 경험은 결코 낡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살 수 없는 귀한 보물이며 이제는 그 보물을 오롯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때입니다. 공허함은
여러분이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비워진 공간입니다. 무기력은 여러분이 잠시 멈추어 서서 진정한 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 나는 이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채울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작은 루틴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의 뿌리를 내면에 깊이 심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은 가장 아름답고 황홀한 색깔로 물들 것입니다. 벅찬 희망과 깊은 평화를 가득 안고 이 멋진 제2의 인생을 힘차게 항해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